안녕하세요. 저는 JK 영어학원에서 숙문고를 담당하고 있는 황웅입니다.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실제로 숙문고 영어가 어떻게 출제되고 그럼 그게 출제됐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내가 숙문고를 갈 예정이다 아니면 숙문고를 가려고 고민 중이다 라고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될 거야. 그리고 오늘 영상 길지 않을 거니까 꼭 끝까지 봐봐. 바로 가보면은 일단은 숙문고 영어는 세 가지 키워드로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. 서술형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약 1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. 그럼 이거를 다른 학교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어떤 학교는 서술형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한 3개에서 4개 뭐 많게는 뭐 7, 8개까지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10개가 출제가 되고 그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수치라는 거야. 그러면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면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거겠지. 뭐 똑같은 것만 낼 수는 없으니까. 그럼 우리가 이 시험에서 고득점 하려고 하면은 그 다양한 서술형 유형들을 좀 안정적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. 오케이. 그래서 이것저것 다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.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.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변형이라는 거는 뭐 2가지 정도를 의미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지문의 유형이 변형이 된다라는 거야. 예를 들면 원래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왔는데 그게 실제 우리 학교 내신에서는 뭐 문장 삽입이라던가 문장 배열, 문장 집어넣기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문의 좀 표현이라던가 내용 같은 것들이 좀 변형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. 예를 들면은 원래는 그냥 A라는 문장으로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었는데 학교 선생님이 너네가 그냥 이거 대충 외워서 쓰는 게 싫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를 A랑 같은 말로 의미는 같지만 표현이 다른 A-의 형태로 표현해가지고 문제를 내게 될 거라고. 그럼 우리가 이걸 맞추려면 뭘 해야 되냐면 너가 이 A-라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되겠지. 영어를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. 오케이.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들이 막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뭔 말이냐면 솔직히 이제 나도 그렇고 이제 문제를 내본 사람들은 다 알아. 학생들이 어디서 맨날 실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막 점수를 깎일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. 오케이? 그럼 이제 어쨌든 변별을 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그거를 막 계속 활용하는 거야. 예를 들면은 뭐 수일치 같은 것들 변형 안 한다던가 아니면 시제를 안 맞춘다던가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건데 숙문고는 좀 기준이 좀 빡빡해.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야 너 이거 철자 하나라도 틀리면 너 빵점 처리할 거야? 이런 식이라고. 그럼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까지 알아두면은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. 저런 함정들을. 오케이.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실제로 기출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보여줄게. 뭐 서술형 1번이 이런 식인 건데 딱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시각적인 게 우선할 수 있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의문사 how 쓰고 주어하고 동사를 쓰라는 문제였구나. 뭐 쉬운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단어 배열해야지 라고 보기로 내려갔어. 근데 주어진 단어가 override 밖에 없네.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문제 내는 사람이 야 how 뒤에 주어 동사 쓰는 거 이 문법적인 개념을 아는 거와 별개로 너 이 지문 속에 있는 단어 100% 다 외웠어야 돼. 너 이거 외워서 써야 돼. 왜? 단어가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총 8단어 쓰라고 했잖아. 되겠지. 그래서 이걸 한번 가보면 봐봐. how 뒤에 주어 동사니까 어떻게 시각적인 입력이 우선한다. 시각적인 입력이 우선한다.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how를 쓴 다음에 시각적인 입력을 써주면 되겠지. visual input. 그러니까 너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외워놨어야 되는 거라고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실수를 할 여지가 있는 게 그냥 냅다 여기다 override라고 써버리잖아. 압도하다, 능가하다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감점된다. 왜? 그러면 8단어 맞추라 그랬거든. 그러니까 여기다 can이라고 써서 능가를 할 수 있는지. 그리고 이제 목적어를 써야 되겠네. 뭐를 맛과 냄새를 taste and smell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는 거라고. 오케이. 뭐 쓰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야 너 how 주어 동사 말고 이 지문에 있는 단어 암기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야. 오케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술형 2번 요거는 조금 더 약간 내신틱하고 조금 더 암기틱한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. 왜냐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. 그냥 한 줄 띡 주는 거야. 야 이거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찾아라? 근데 조건이 뭐냐면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만을 활용하라는 거야.
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. 그럼 이건 노골적으로 너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암기 잘했어? 요거를 묻겠다라는 거겠지. 오케이?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일단 뭐냐면 야, 친구들은 굉장히 우리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해 라고 하는 거니까 중요하다라는 단어. 뭐 matter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지. 중요하다. 그리고 나서 봤더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 관계와 관련된 문제는요. 아프게 할 수 있어요. 아프게 할 수 있어요. 아, 이 자리에도 문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matter이라는 걸 쓰면 되겠네. 그래서 matter이라는 거는 동사로 쓰였을 때는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명사로 쓰였을 때는 문제라고 쓰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어쨌든 요거는 학교 수업 시간에 언급된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암기틱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. 전형적인 학교 내신틱한 문제다라는 거야. 그러려면은 너가 학교에서 해줬던 필기를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학교를 이제 학교 문제 내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어를 좋아하는지 그런 자료가 풍부한 학원에 가줘야겠지. 거기서 배워줘야겠지. 오케이? 그리고 그게 어디라고? 여기. 오케이. 뭐 그렇다는 얘기고 쓸데없는 얘기고 다음 넘어가서 서술형 3번을 이제 한번 써볼 건데 뭐 써보는 건 아니고 이제 요런 유형이 있다 정도라고만 봐주면 될 것 같아. 원래 지문이 있었고 뭐 요거는 영어적인 지식이라던가 암기 이런 게 아니라 너 지문의 내용 잘 이해하고 있어?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에 맞춰가지고 네 이해도를 한번 설명해봐봐. 너 이거 지문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봐봐.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루이스 하인이라는 사람의 사진은 뭐를 보여줬으면 뭐가 만들어지는 걸 도왔다. 그래서 윗 지문의 내용은 뭐였었냐면 이 사람이 이 노동 착취하는 거를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. 라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야. 되겠지? 서술형 1번은 그렇다. 그래서 굉장히 지금 딱 봐도 알겠지? 그냥 막 대충 지문에 있었던 거 외워서 쓰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. 1번 문법적인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오케이, 그거 숙지해야 되고 그 두 번째로 지문 속에 있는 단어도 암기를 해야 돼.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냥 시험장에서 탁 튀어나올 만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영어적인 건 아니지만 지문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. 이런 내용적인 이해. 이거 다 잘 해야지 숙문고에서 1등급하고 고득점 할 수 있다고. 오케이. 다음.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변형되는 지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, 그러니까 지문이 변형된다는 거는 약간 이제 내신틱하지 않고 좀 더 모의고사처럼 네가 진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능력을 물어본다는 거야. 야, 너 이거 읽을 수 있어? 그리고 너 이거 이해할 수 있어? 그럼 너 그거 보기에서 고를 수 있어? 이런 식으로 너의 영어에 대한 약간 지식, 이해도를 묻는 거야. 대략적으로 읽어보면은 봐봐. 야, 너는 들어갈 말을 고르라는 거니까 야, 너는 1%씩 더 나아질 수 있어. 매일매일 1년 동안. 그러면 너는 결국 37배 정도 나아질 수 있게 된다고. 너가 일을 끝마쳤을 때쯤에. 오케이? 그리고 반면에 너가 1%씩 안 좋아질 수 있거든. 매일매일 1년 동안. 그러면 너는 계속 감소하고 안 좋아지게 될 거야. 거의 0%. 거의 아예 없는 것 수준으로 감소하게 될 거래. 그러면 이런 상황은요. 설명해 줍니다. 뭐래? 이런 사소한 변화가 빈칸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래. 그럼 봐봐. 사소한 변화. 여기 나왔던 이거지. 뭐 1%의 변화라던가 1%의 감소 이런 것들은 37배 커지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0% 그냥 아예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. 그럼 여기에 들어가 될 말은 이거네. 아, 되게 작은 변화가요. 뭐로 이어질 수 있다? 큰 변화 같은 것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거고 어차피 시험기간 대비하면서 너 이 지문 내용 다 알고 들어가게 될 거라고. 실제로 이 시험 봤던 친구들도 그랬을 거고. 봐봐.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막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잘 봐야 돼. 여기서 원래 원문이 이거였다. something much more이어가지고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만들어내요. 훨씬 더 큰 무언가. 나 그래서 뭔가 이거를 내용 그 자체 이해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something much more, something much more. 이 그림 외우듯이 이 모양새를 외우고 들어가잖아. 중학교 때처럼. 그럼 중학교 때는 풀렸거든. 근데 이제 보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기가 없어. something much more이라는 보기가 없다고. 그럼 뭐가 있는데? 여기에 3번에 상당한 변화가 되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요. 이런 식으로 지문이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된다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은 그냥 너가 막 맹목적으로 무슨 이거 막 그림 외우듯이 외우는 걸 원치 않는다고. 너 영어 읽을 수 있어? 너 이 지문 이해했어? 그럼 그거 토대로 이거 보기 찾을 수 있어?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.
그럼 어느 정도 뭐 지문에 대한 이해는 쌤이 시켜줄 수 있고 외우게 해줄 수 있지만 요 읽는 연습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. 알겠지? 영어 읽을 수 있어야지 당연히 시험을 잘 볼 수가 있겠지. 오케이?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. 다음. 이제 객관식 2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실제로 이 지문이 모의고사에서는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었던 거거든. 근데 그게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됐냐면 이런 식으로 문장의 위치, 이 문장 집어넣는 문제로 나왔다라는 거야. 그리고 출제 포인트도 굉장히 약간 요즘 좀 트렌디하게 실제로 모의고사라던가 수능에서 내는 것처럼 냈어.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얘들아 박스 보면 알겠지만 너네 막 옛날에 막 문장 집어넣기 이런 거 풀면은 맨날 못 찾으라 그래. 맨날 이런 거 들어있었지 막 however, 반면에 아니면 막 does, 그래서 막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을 토대로 그냥 대충 뭐 앞에 반대되는 말 찾으면 답이 나오게끔 돼 있어. 근데 요즘에 수능이라던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패턴은 그렇지가 않거든. 뭐냐면 요즘 추세는 계속 지문의 단절을 물어봐. 야, 너 지금 나 여기 문장 하나 빼가지고 왔거든? 그게 빠져있는 단절된 부분 찾아. 그 내용 너가 이해해야 돼. 이런 거를 묻는 지문인 거라고. 오케이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밑에는 좀 생략이 돼 있고.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우리가 시험 범위가 이제 뭐 교과서 본문 2개 그 다음에 막 모의고사 한 30지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모든 지문의 모든 문장을 당연히 다 외울 수가 없겠지. 뭐 주요 문장은 선생님들이 짚어주겠지만 쌤이. 근데 뭐 이 문장을 뭐 그냥 통째로 외운다? 말이 안 돼. 그럼 그렇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너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모의고사 틱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단절되는 구간이 있거든? 여기 한번 가볼게. 여기서 그는요 설명을 했어요. 이 모험을 하나 설명했고 여행을 하나 설명했는데 막 돌아다니는 여행이에요.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이 뉴지니아의 정글을 돌아다니는 거야. 누구랑? 이 원주민 뉴지니아 사람들과 함께. 오케이? 이 사람들이랑 돌아다닌다는 내용이 나왔거든? 막 돌아다녀요. 여행 가고 있어요. 모험할 거예요. 근데 갑자기 2번 문장 뒤에서 그러나 그들은 하들리는 얘들아 열심히 아니고 낫이지 낫. 그렇지 않다. 그러나 그들은 멍청하진 않아요. 여기가 내용이 단절됐다는 걸 느꼈어야 돼. 무슨 말이냐면 아니 여기 앞에서 갑자기 막 여행 다니고 그 정글을 돌아다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갑자기 생뚱맞게 그들은 멍청하지 않아요. 이상한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. 아 단절됐다 라고 하고 나서 박스를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은 보고를 했습니다. 이러한 원주민들은요 좀 형편없이 수행하는 경향이 있어요. 잘 못하더라고요. 일에 대해서요. 근데 어떤 일이냐면요. 서양 사람들은요.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아왔었던 그 일을 이 사람들은 좀 잘 못하더라고요. 이 사람들 잘 못하거든요. 라고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멍청이는 아니에요. 바보는 아니에요. 이렇게 되는 거라고. 그래서 내용이 단절된 이 2번에다가 메꿔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이 지문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그냥 뭐 달달달달 외운다고 될 것도 아니고 너가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. 알겠지?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실수를 유발한다라는 건데 뭐 되게 하찮아. 그러니까 딱 이 지문이 나왔어. 야 밑줄 친 가 장문해라. 그리고 동격의 대 활용해라 라고 나왔단 말이야. 그리고 막 훨씬이란 말도 있으니까 이분도 보이고 그래. 이거 동격의 대 활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 쓰라는 거구나. 나 이거 맞았네. 그래서 막 신나서 쓰기 시작해. 뭐라고 나와? There is always 뭐식이니까 항상 가능성이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가능성이라는 명사를 먼저 쓸 거야. possibility라고 이렇게. 맞아?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that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주어가 동사 할 가능성 이렇게 쓸 거지. 근데 뭐가 뭐 할 가능성이야?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.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.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써. 사이언티스트라고 있어. 문제 없지? 과학자들이 발견할 가능성. 요 자리에다가 우리 will find라고 쓰면 되겠네. 동사니까. 그리고 뭐를 발견하냐면요. 훨씬 더 오래된 공룡 화석. 나 잡았어. 훨씬이라는 거 비교급 강조 나왔고 그 뒤에다가 older라고 쓸 거야. 훨씬 더 오래된. 그리고 공룡 화성인 거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지. 단복수 형태로. 그 다음에 fossils라고 쓰면 되겠네. 이런 형태로. 맞아? 그래서 이렇게 쓰고 딱 되게 뿌듯해. 동격의 대 잘 썼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
비교급 강조를 잘 활용해서 쓴 것 같아. 라고 했단 말이야. 그리고 나서 시험장 딱 나와서 보니까, 나중에 보니까 이거 빵점 처리돼 있어. 왜? 왜 빵점 처리야?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, 얘들아? 과학자들이라고 돼 있지? 과학자들. 근데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잖아. 그럼 우리 여기다 뭐라 써줘야 돼? 과학자들이니까 사이언티스트라고 써줘야 되겠지? 근데 이거 좀 되게 좀 억울한 게, 원래 뭐 좀 다른 학교 같았으면, 뭐 S 빼먹을 거니까 뭐 1점 감점, 2점 감점 이렇게 될 수 있는데, 여기에 철점이 너 순위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이다.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. 그러면 너 이거, 이 사람이 물어보는 동격에 대해 비교급 강조 막 열심히 잘 써놓고 점수는 하나도 못 먹은 거야.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. 문제 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에 대처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그냥 좀 조심하자. 함정을 조심하자. 뭐 함정 주의 막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라 너가 이미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런 함정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봤어야 되는 거야. 그래야지 너가 이 문제를 진입하기도 전에 그래 나 이거 저번에 복수명사에다가 S 안 붙여가지고 빵점 맞았었지. 요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. 되지? 그러려면은 자료가 필요하겠지? 그러려면 그 자료 누가 만들어? 내가 만드는 거라고. 쌤이 계속 동형 모의고사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함정 보기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거야. 오케이. 됐고.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숙문고의 영어 특징 첫 번째로는 뭐다? 일단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높다. 두 번째로는 지문이 변형되니까 이거 그냥 단순 암기. 너 모의고사 문제 풀 줄 모르면 좀 고득 좀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마지막에는 실수를 유발하는 문화. 그냥 실수 안 할게요. 조심해야 돼요. 가 아니라 너가 그 실수를 유발하는 그 포인트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는 이걸 처리할까 말까가 되는 거라고. 알겠지? 그래서 쌤이 생각했을 때 숙문고 영어는 굉장히 좀 되게 이렇게 균형 잡힌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.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된다는 거지, 거꾸로 말하면. 뭐냐면, 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, 그냥 뭐 좀 지문 대충 외우면 뭐 잘 볼 수 있고,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지문 좀 덜 외우더라도 그냥 모의고사 잘 풀고, 영어 좀 잘하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, 이 학교는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야. 야, 너 영어도 어느 정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고, 너 암기도 좀 성실하게 해야 되고, 야, 너 문제도 많이 풀어가지고, 너 실수하는 것들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돼? 좀 다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, 고득점을 하려면 이것저것 다 잘해야 되고, 균형 잡힌 이게 좀 학습이 돼야 된다. 그리고 그걸 누구랑 한다? 나랑 한다. 라고 알아도 될 것 같고, 어쨌든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. 끝.